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부터 7월까지 완전 무료로 즐기는 서울 근교 꽃나들이 명소 10곳을 소개합니다. 입장료 걱정 없이 편하게 다녀올 수 있고 도심에서 가까워 접근성도 완벽한 곳들만 엄선했어요. 숨겨진 힐링 스팟부터 인스타 핫플레이스까지 모두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해외여행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더욱 소중해진 국내 여행, 그 중에서도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서울 근교 명소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들은 모두 제가 직접 가봤고 실제로 촬영해온 영상들과 함께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각 장소별 최적 방문 시간과 인생샷 포인트, 놓치기 쉬운 숨은 명소, 그리고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꿀팁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메모 준비하고 시작해볼게요. 참고로 영상 하단에 위치 정보와 교통편까지 자막으로 넣어뒀으니 나중에 참고하세요. 첫 번째는 불암산 힐링타운입니다. 다채로운 테마 정원과 유리온실 카페, 시원한 전망대가 한 곳에 모인 복합 힐링 공간이에요. 솔직히 처음 갔을 때는 이런 곳이 서울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6월, 7월 수국이 절정을 이루며 푸른 숲과 어우러진 청량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수국은 오전 9:10시 사이에 가장 생생한 색감을 보여주니 이른 아침 방문을 추천해요. 저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갔는데 아침 이슬에 젖은 수국의 모습이 환상적이더라고요. 통유리 온실 카페 포레스트부터 만나보세요. 싱그러운 식물들로 가득한 실내와 반려식물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카페 사장님이 식물 전문가셔서 식물 키우는 방법부터 분갈이 시기까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특별한 식물들도 기념품으로 인기예요. 제가 산 미니 몬스테라도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답니다. 카페 위층 테라스 수국 정원은 다양한 꽃들과 초록숲이 어우러진 완벽한 포토존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테라스 난간에 팔꿈치를 올리고 자연스럽게 꽃을 바라보는 포즈로 찍으면 인생샷이 나와요.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평소보다 좋아요가 2배나 많이 달렸어요. 불암산 나비정원에서는 실제 나비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체험이 가능해요. 1층 곤충 전시관, 2층 학습관까지 갖춘 가족 친화적 공간입니다. 아이들과 나비가 함께하는 포토타임도 놓치지 마세요. 나비가 어깨에 앉는 순간을 포착하면 정말 동화 같은 사진이 나와요. 외부 정원은 마치 동화 속 풍경처럼 조성되어 있어서 커플 사진 찍기에도 완벽해요. 수국 정원과 연결된 철쭉 동산부터 전망대까지의 코스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닥 분수 물놀이장 계곡이 있어 여름철 아이들 놀이터로도 완벽하죠.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동안 부모님들은 그늘에서 쉬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완만한 데크길과 엘리베이터로 누구나 쉽게 이동 가능합니다. 전망대에서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이 한눈에 펼쳐지는 시원한 뷰를 감상하세요. 특히 일몰 시간대 방문하면 황금빛 서울 전경까지 덤으로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구름이 적당히 있어서 더욱 드라마틱한 일몰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순간을 타임랩스로 촬영한 영상이 지금도 핸드폰 갤러리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답니다. 주차는 무료이고 대중교통으로는 7호선 마들역에서 버스를 타면 10분 정도 걸려요.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참고하세요. 부천 도당산 자락의 백만송이 장미원입니다. 이름답게 수많은 장미가 언덕을 따라 물결치며 압도적인 풍경을 자랑해요. 처음 입구에 들어섰을 때 장미 향기가 진동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51종 장미가 계단식 언덕과 둥근 화단에 배치되어 빨강, 핑크, 노랑, 무지개색까지 다채로운 색감을 선사합니다. 각 품종마다 이름표가 있어서 장미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블루문이라는 보라빛 장미였는데 사진으로는 그 신비로운 색감을 다 담을 수 없더라고요. 사진 꿀팁을 알려드리면 장미원 입구에서 올라가며 중간 계단에서 뒤돌아 찍는 구도가 환상적이에요. 특히 계단 3분의 2 지점에서 찍으면 장미원 전체가 한 프레임에 다 들어와요. 오후 34시 황금빛 햇살이 장미에 비치는 순간이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이때 역광을 이용해서 찍으면 장미가 마치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6월 초 장미 축제가 끝나도 7월 초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어요. 사실 축제 기간보다 축제 후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축제 후에는 사람이 적어도 여유로운 산책과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축제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사진을 찍기 어려웠거든요.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버스 이용 시 접근성도 좋아요. 53번, 11-2번 버스를 타면 바로 앞까지 갈 수 있어요. 주차장도 넉넉한 편이지만 주말에는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처에 부천중앙공원과 부천 아인스월드도 있어서 함께 코스로 엮어서 다녀오시면 하루 종일 알찬 나들이가 될 거예요. 장미원에서 2시간, 다른 곳에서 각각 1시간씩 잡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43만 평 규모의 올림픽공원, 그 중에서도 들꽃마루가 백미입니다. 올림픽공원이 워낙 넓다 보니 어디부터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들꽃마루만큼은 꼭 가보셔야 해요. 6월 말까지 붉은 양귀비가 들판을 가득 채우며 도심 속 이국적 풍경을 연출해요. 양귀비밭을 처음 봤을 때는 마치 프랑스 프로방스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양귀비들 사이를 걸으면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동쪽 언덕 양귀비, 서쪽 유채꽃이 시기별로 다양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들꽃마루 한가운데 작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는 뷰가 압권이에요. 특히 석양 무렵에 가면 온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장관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옆 장미원은 국내 유일 국산 장미 특화 화단이에요. 로열티 없는 우리 장미를 심어 가꾸며 조명 설치로 야간 산책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야간 조명이 켜지면 낮과는 또 다른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데이트 코스로 정말 좋아요. 밤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기 딱 좋아요. 평화의 문 근처에 있는 몽촌 토성도 함께 둘러보세요. 토성 위에서 바라보는 올림픽공원 전경이 또 다른 볼거리예요. 특히 봄에는 벚꽃이,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워서 사계절 내내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이에요. 지하철 연결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문화시설과 함께 꽃구경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어요.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예요. 공원 내에 소마미술관, 올림픽 박물관도 있어서 꽃구경 전후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어요. 2024년 4월 개장한 따끈한 신상수국 명소입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도 많지 않고 조용해서 좋아요. 훼손된 산림지를 복원해 만든 의미 있는 공간이에요. 목수국 아나벨, 엔들리스 서머 시리즈 등 17종 8,000그루 수국이 종류별 시차 개화로 67월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수국 품종이 이렇게 다양한 곳은 처음 봤어요. 각 품종마다 피는 시기와 색깔이 달라서 언제 가도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나벨 수국은 하얀색 꽃 모양으로 피는데 정말 예뻐요. 목수국은 연한 분홍색에서 시작해서 점점 진한 분홍색으로 변하는 게 신기해요. 엔들리스 서머는 파란색과 분홍색이 동시에 피어서 마치 그라데이션 같은 효과를 내더라고요. 자연형 개울과 생태 연못이 화사한 정원 분위기를 완성해요. 연못에는 수련도 피어있고 작은 물고기들도 헤엄치고 있어서 아이들이 특히 좋아해요. 개울 소리를 들으며 수국을 감상하는 경험은 정말 특별해요. 1.3km 순환 산책로로 누구나 편안하게 감상 가능하고 동산 위 쉼터와 황토길 파고라까지 완비된 힐링 공간입니다. 산책로가 완만해서 유모차나 휠체어도 다닐 수 있어요. 중간중간 벤치가 있어서 쉬어가면서 천천히 둘러볼 수 있고요. 제가 갔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셔서 운동도 하고 수국도 감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주차장도 넉넉하고 화장실, 음수대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요. 뚝섬의 대규모 시민공원 서울숲입니다. 15만 평의 5개 테마구역, 104종 42만 그루 식물이 식재된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공간이에요. 서울숲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텐데 67월의 서울숲은 정말 특별해요. 6월 중순부터 오솔길 따라 형색의 수국길이 이어지며 초여름 생기를 만끽할 수 있어요. 서울숲의 수국길은 다른 곳과 달리 숲속 오솔길에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어서 더욱 운치가 있어요. 특히 아침 일찍 가면 숲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과 수국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메타세코이아 길과 은행나무 숲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여름 더위 피하기에도 최적입니다. 메타세코이아 길은 서울숲의 랜드마크죠. 높이 솟은 나무들이 만드는 초록 터널을 걸으면 정말 힐링이 돼요. 은행나무 숲은 가을이 더 유명하지만 여름에 짙은 녹색도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숲속 놀이터, 물놀이터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인기 스팟이에요. 물놀이터는 여름철에 정말 인기가 많아서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요. 평일 오전에 가시면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놀이터 근처에 그늘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쉬기에도 좋아요. 거울 연못은 물에 비친 풍경이 아름다운 대표 포토존입니다. 연못 주변 벤치에 앉아서 쉬면서 힐링하기에도 좋고 연못에 비친 하늘과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을 사진으로 담으면 정말 작품 같아요. 특히 바람이 없는 날에는 거울처럼 완벽한 반사를 볼 수 있어요. 올해 1월 리뉴얼한 곤충식물원에는 열대식물 100여 종과 연문 작은 폭포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입장료가 있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실내가 항상 따뜻해서 겨울에도 좋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시원해서 더위를 피하기에도 좋아요. 5시월 운영하는 나비정원에서는 살아있는 나비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비정원은 별도 입장료가 있지만 정말 추천해요. 열대 나비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꽃사슴 방사장을 지나 공중보행교를 건너면 한강 조망까지 가능한 멋진 코스예요.
꽃사슴들이 정말 온순해서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사슴들이 풀 뜯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공중보행교에서는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데 특히 일몰 시간에 가면 정말 아름다워요. 한강을 따라 펼쳐진 꽃밭과 자작나무 숲이 어우러진 강변공원입니다. 강바람에 흔들리는 꽃물결과 반짝이는 강물이 산책과 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해요. 처음 갔을 때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에요. 삼패공원의 가장 큰 매력은 한적함이에요. 사람이 많지 않아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주말에도 북적이지 않아서 진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강바람이 시원해서 여름에 가기 특히 좋아요. 자작나무 숲과 연결된 액자형 포토존은 인기 촬영 스팟이에요. 자작나무들이 만드는 하얀 숲 사이로 강이 보이는 뷰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액자형 포토존은 나무로 만든 거대한 액자 모양 구조물인데 그 안으로 강과 자작나무 숲이 보여서 정말 그림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자전거도 탈 수 있어서 라이딩 코스로도 인기가 높아요. 자전거 대여소도 있어서 현지에서 빌려 탈 수 있어요.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 기분이 정말 상쾌해요.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1주차장 이용 시 가장 편리합니다. 화장실과 음수대도 잘 갖춰져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요. 근처에 편의점도 있어서 간단한 음료나 간식을 사서 피크닉하기에도 좋아요. 도심 속 전원생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생태 공간입니다. 수원 도심에서 이런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67월 양귀비와 수레국화가 만개의 아름다운 꽃길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탑동 시민농장은 원래 시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공간인데 그 사이사이에 꽃밭이 조성되어 있어서 정말 자연스러운 시골 풍경을 연출해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진짜 농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아이들 교육에도 좋아요. 넓은 잔디광장 피크닉존과 커다란 그늘 나무 아래 쉼터가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잔디광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고 배드민턴이나 프리스비 같은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늘 나무 아래에는 벤치와 테이블이 있어서 도시락을 싸와서 먹기에도 좋아요. 시민농장이다 보니 계절마다 다양한 농작물을 볼 수 있어요. 67월에는 옥수수밭, 토마토밭 등을 볼 수 있고 가을에는 배추밭, 무밭 등을 볼 수 있어서 계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힐링 스팟이에요. 주차는 무료이고 대중교통으로는 수원시청역에서 버스로 15분 정도 걸려요. 입장료도 없어서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어요. 중랑천을 따라 5.4km 구간에 펼쳐진 국내 최장 장미 터널입니다. 머리 위로 흐드러지게 핀 장미들이 독특한 경험을 선사해요. 장미 터널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보니 정말 압권이더라고요. 망우역 근처 구간이 가장 아름다워 첫 방문자에게 추천합니다. 망우역에서 시작해서 묵동교까지의 구간이 특히 장미가 많고 터널 형태가 잘 갖춰져 있어요. 이 구간만 천천히 걸어도 1시간 정도 걸려요. 산책로 곳곳 포토존과 쉼터가 설치되어 있고 장미 외 다양한 초화류가 풍성한 꽃길을 완성해요. 장미터널 중간중간에 작은 광장 같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쉬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벤치도 많아서 중간에 쉬어가면서 천천히 걸을 수 있어요. 올해 5월 오픈한 2층 규모 중랑 장미 카페에서 바라보는 장미터널 뷰가 압권입니다. 카페 2층 테라스에서 내려다보는 장미터널 전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음료를 마시면서 장미를 감상할 수 있어서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카페 메뉴도 장미를 테마로 한 특별한 음료들이 있어요. 자전거 대여소도 있어서 자전거로 장미터널을 통과하는 특별한 경험도 가능해요. 자전거를 타고 5.4km 전 구간을 다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걸어서는 힘든 거리를 자전거로 편하게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아요. 평일이나 이른 아침에 방문하시면 사람도 적고 사진도 더 여유롭게 찍을 수 있어요. 중랑천변이라 접근성도 좋아요. 지하철 7호선 중화역, 상봉역, 망우역 등 여러 역에서 접근할 수 있어서 편해요. 주차장도 곳곳에 있어서 자차 이용도 가능해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 400년 된 느티나무와 강변 꽃밭이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두물머리는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자연명소 중 하나예요. 67월 해바라기와 코스모스가 강바람에 흔들리며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요. 400년 된 느티나무가 두물머리의 상징이에요. 이 나무 한 그루가 만들어내는 풍경이 정말 대단해요. 나무 그늘 아래 서면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마음이 평온해져요. 이 느티나무는 많은 사진작가들과 화가들의 작품 소재가 되기도 했어요. 이른 아침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시간대는 사진작가들이 인정하는 일출명소입니다. 새벽 5시쯤 가면 강 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느티나무가 어우러진 정말 환상적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물 한 개가 서서히 거치면서 드러나는 풍경은 마치 수묵화 같아요. 느티나무 아래에서 바라보는 강과 꽃밭의 조화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힐링 포인트예요.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서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라 물의 흐름도 독특해서 보고 있으면 신기해요. 주변 펜션과 카페가 많아 1박 2일 여행지로도 완벽하고 자전거 대여해서 강변길 라이딩도 추천합니다. 특히 세미원, 남한강변 자전거길과 연결되어 있어서 자전거로 투어하기 정말 좋아요. 강변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면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힐링할 수 있어요. 두물머리 주변에는 세미원이라는 연꽃 테마파크도 있어서 함께 둘러보시면 좋아요. 78월에는 연꽃이 만개해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요. 입장료는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주차는 무료이고 용문역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걸려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으니 평일이나 이른 아침 방문을 추천해요.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문화예술 마을입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정원들과 꽃밭이 67월각 갤러리와 카페 앞에서 수국, 장미, 여름꽃들과 어우러져 마을 전체가 거대한 정원처럼 느껴져요. 헤이리 예술마을은 정말 독특한 곳이에요. 각 건물들이 모두 예술가들의 개성을 담고 있어서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기분이에요.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북카페들 앞 작은 정원들은 포토제닉한 공간이 가득합니다. 각 카페와 갤러리마다 저마다의 개성 있는 정원을 가꾸고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어떤 곳은 유럽풍 정원을, 어떤 곳은 일본식 정원을, 또 어떤 곳은 현대적인 정원을 조성해놨어요. 예술작품과 꽃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만날 수 있어요. 조각작품들 사이로 피어난 꽃들, 벽화와 어우러진 화단들이 정말 예술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요. 마을 곳곳에 숨겨진 포토존 찾기와 갤러리 구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데이트 코스입니다. 갤러리들도 정말 다양해요. 현대미술부터 전통미술까지, 사진 전시부터 조각 전시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만날 수 있어요. 갤러리 입장료는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해서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어요. 마을에는 독특한 카페들도 많아요. 책카페, 음악카페, 예술품을 전시하는 카페 등 각각의 개성이 있어서 카페 투어만 해도 하루가 금방 가요. 특히 북카페들은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책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해요. 마을 입구 공영주차장 이용하시고 마을이 넓으니 편한 신발 필수예요. 마을 전체를 다 둘러보려면 34시간은 잡으셔야 해요. 지도를 받아서 미리 동선을 계획하고 다니시는 걸 추천해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10곳을 더 알차게 즐기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날씨와 시간대 팁입니다. 꽃 사진은 맑은 날 오전 10시 오후 3시가 최적이에요. 이 시간대에는 햇빛이 적당해서 꽃의 색감이 가장 선명하게 나와요. 흐린 날에는 색감이 탁해지고 너무 늦은 오후에는 그림자가 많이 져서 사진이 어둡게 나올 수 있어요. 복장 준비도 중요해요. 여름철이니까 모기나 벌레 대비해서 벌레 퇴치제는 필수고 긴팔옷도 하나 정도는 준비해 가세요. 특히 강변이나 숲이 있는 곳에서는 모기가 많을 수 있어요. 선크림도 꼭 챙기시고 모자나 양산도 있으면 좋아요. 물과 간단한 간식은 필수입니다. 넓은 공원에서 오래 걸으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져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가시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해요. 간단한 과자나 김밥 정도는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촬영 꿀팁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꽃밭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최대한 낮은 각도에서 찍는 게 좋아요. 꽃과 시선이 맞는 높이에서 찍으면 더 생생한 사진이 나와요. 그리고 꽃만 찍지 말고 배경도 함께 담으면 더 풍성한 사진이 나와요.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미리 버스 시간표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외곽 지역의 경우 배차 간격이 길 수 있어서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들은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지금이 아니면 놓치기 아까운 67월 서울 근교 꽃명소 10곳 어디부터 가보고 싶으신가요? 정말 다양한 곳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이 모든 곳을 다 가보려면 한 달은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가시는 경우에는 불암산 힐링타운, 올림픽공원, 서울숲을 추천해요.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많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커플 데이트로는 부천장미원, 중랑장미정원, 헤이리 예술마을이 좋을 것 같아요. 로맨틱한 분위기에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기에도 좋아요. 혼자만의 힐링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남양주 삼패공원, 양평두물머리, 초안산 수국동산을 추천해요. 사람이 많지 않고 조용해서 혼자 생각 정리하기에 좋아요. 거리 순으로 추천 코스를 말씀드리면 서울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숲,
올림픽공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외곽으로 나가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23곳 정도씩 묶어서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보다는 평일이나 오전 일찍 방문하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주말에는 정말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된 힐링이나 사진 촬영이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인기 있는 곳들은 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날씨도 꼭 확인하고 가세요. 비 오는 날에는 꽃들이 젖어서 보기에도 별로고 사진도 잘 안 나와요. 맑은 날을 골라서 가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경보호도 잊지 마세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힐링하는 만큼 쓰레기는 꼭 가져가시고 꽃이나 나무를 함부로 꺾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야 다음에도 이런 아름다운 곳들을 계속 볼 수 있거든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고 특별한 꽃나들이 추억 많이 만드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꽃나들이 후기나 방문 계획도 들려주세요. 추천해주신 곳들은 다음에 직접 가서 리뷰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영상에서 소개한 곳 중에 가보신 곳이 있으시면 댓글로 후기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제가 놓친 포인트나 추가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89월 서울 근교 여행지를 준비해볼까 하는데 어떤 테마로 하면 좋을지도 댓글로 의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가을 단풍 명소나 억새반 아니면 가을꽃 축제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꽃나들이 하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